오늘은 샘플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샘플링 스텝에 직접 개입하여 업스케일 진행 시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방식으로 업스케일을 진행하면 종종 전체적인 해상도와 퀄리티는 증가하는 반면 디테일이 오히려 반감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업스케일을 진행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디테일을 더욱 끌어올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디테일 향상의 비결은 샘플링 스텝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므로 먼저 샘플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넷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설정한 샘플링 스텝과 스케줄에 따라 유넷이 디노이즈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디노이즈가 진행될 때 각 스텝마다 예측 노이즈가 제거돼 새로운 샘플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이미지 생성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샘플러를 살펴보면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샘플러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샘플링을 진행할지 샘플링 스타일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스케줄러는 각 스텝이 진행될 때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제거해 나갈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샘플링 스텝을 높게 설정하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지는데요. 이는 전체 스텝을 많이 적용할수록 각 스텝에서 제거하는 노이즈의 양이 적어지면서 더욱 정교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각가에게 같은 조각을 15일 만에 완성하도록 주문한 경우와 30일의 시간을 준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5일밖에 없는 조각가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일단 초반에 크게 조각을 잘라내다가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까지 실수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나 시간이 있다면 처음부터 너무 급하게 큰 조각을 쳐내지 않아도 되므로 실수 없이 더욱 정교한 조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샘플러는 조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피 UI에는 수많은 조각가가 있습니다. 각 조각가는 저마다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대로 구분해 조각가, 즉 샘플러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명에 PM이 붙은 샘플러가 있는데요. 이때 PM은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들은 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야 할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DPM++ 모델도 PM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한편 오일러나 LMS 등의 모델은 전통적인 미분방 정식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별명의 숫자 2, 알파벳 S 및 M이 붙은 샘플러가 있습니다. 숫자 2는 세컨 오더를 뜻하며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계산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알파벳 S는 이 계산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고 알파벳 M은 여러 차례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결과물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알파벳 A와 SD가 등장합니다. 두 알파벳이 추가된 샘플러는 매 스텝 노이즈를 제거할 때 이전 스텝을 기준으로 무작위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매번 이미지에 작은 변화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샘플러와는 다른 색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보다는 이미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스텝을 늘려가며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A 및 SD가 붙은 샘플러들은 계속해서 이미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샘플러의 경우 일정 스텝 이상에서는 이미지의 구성에 변화가 없고 디테일만 조금씩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스케줄러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카라즈가 매우 효율적인데요. 해당 스케줄러를 논문으로 발표한 엔비디아 연구원인 테로 카라스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카라스는 적은 스텝에서도 효율적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샘플러를 사용해야 하냐고요? 아직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속도와 퀄리티 둘 다 준수하게 가져가려면 처음에는 DPM++2M 카라스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샘플러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샘플러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으므로 실제로 샘플링을 진행하는 노드인 K-샘플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해상도만 살짝 바꾼 뒤 인물 이미지를 한 장 생성해봅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2 이미지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받고 다시 로드 이미지 노드로 불러오는 대신
프리뷰 브릿지 노드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K샘플러의 디노이즈 값이 0.5를 넘어가면 원본 이미지로부터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원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디노이즈 값을 0.5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입력값을 모두 연결한 뒤 기본 K샘플러와 나란히 두고 비교해 봅니다. 어드밴스드 노드에는 여러 설정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노이즈 값이 없습니다. 어드밴스드 노드에서는 디노이즈 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K샘플러와 어드밴스드 노드의 디노이즈에 관여하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익숙한 일반 K샘플러의 설정이 현재 40스텝, 0.5 디노이즈인 경우를 가정하면 실제 샘플링은 총 80스텝이 진행됩니다. 즉, 80스텝 샘플링 중 후반 50%만 실제 디노이즈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 이미지의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반 50%에서는 디노이즈를 안 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가 꽤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를 어드밴스드 노드에서 똑같이 구현하려면 디노이즈 시작 스텝과 종료 스텝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종료 스텝은 최종 스텝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총 40스텝을 역으로 거슬러 오면 시작 스텝이 됩니다. 실제로 어드밴스드 노드의 단순 40스텝으로 전체 디노이즈를 진행하면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생성되지만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하면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 스텝에 직접 관여하여 디노이즈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제 업스케일에서 노이즈를 추가해 디테일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인물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오일러 샘플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스텝을 올려도 원본에 큰 변화 없이 디테일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40스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업스케일을 진행합니다. 컴퓨UI에서 잘 알려진 업스케일 방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델 업스케일로 4배 확대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인 후 K샘플러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원본을 유지하면서 디테일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디노이즈 값을 0.5로 진행했습니다. 업스케일을 통해 전반적인 퀄리티가 향상되었습니다. 인물의 얼굴과 손가락, 머리결 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물의 옷에 그려진 꽃무늬 패턴이 되려 단순해졌습니다. 디노이즈 값을 더 올려 표현력을 키우고 싶지만 0.5 이상으로 높아지면 구도와 구성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컨트롤렛 타일 기능을 활용하면 이를 극복하고 높은 디노이즈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렛 타일 모델을 적용한 뒤 모델 업스케일이 진행된 원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와 디노이즈 값을 1로 설정하고 타일 리샘플을 진행해줍니다. 확실히 디노이즈 0.5로 진행한 일반 K샘플러 결과에 비해 꽃무늬의 디테일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를 2개 추가해줍니다. 추가한 2개의 어드밴스드 노드를 이용해 앞서 일반 K샘플러 노드에서 진행한 디노이즈 스텝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동일한 결과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어드밴스드 노드를 잘 구성했다면 이론적으로 두 이미지는 정확하게 동일해야 합니다. 정말 같은 이미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 비교 노드와 이미지 차이를 강화해서 보여주는 노드를 생성해 두 이미지를 비교해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또 차이 강화 이미지를 보아도 두 이미지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즉,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제 디테일 향상을 위해 강제로 두 번째 어드밴스드 노드에 임의의 노이즈를 주입해 보겠습니다. 잠재 노이즈 이미지 생성 노드와 노이즈 주입 노드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에서 출력되는 잠재 이미지를 받아와 그 위에 새로 생성한 임의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두 번째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에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주입된 노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노이즈 주입 노드의 출력단에서 나온 잠재 이미지를 디코딩하여 프리뷰 이미지 노드로 넘겨줍니다. 잠재 노이즈 생성 노드의 해상도를 업스케일된 이미지의 해상도와 동일하게 맞춰준 뒤 이미지를 생성해 봅니다.
주입된 노이즈 이미지와 함께 결과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노이즈의 양이 많지 않아서인지 디테일 향상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노이즈 주입 노드에서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난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노이즈 주입 강도를 더 강하게 설정하고 이미지를 생성해봅니다. 이번에는 한눈에 봐도 디테일이 매우 크게 향상된 모습입니다. 가장 처음 생성한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전체 이미지의 퀄리티는 물론 옷에 그려진 꽃의 디테일까지 크게 향상된 것이 보입니다. 업스케일 및 디테일 과정에서 여러 단계 샘플링을 추가로 진행하다 보니 원본의 따뜻한 색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매치 노드를 이용해 색감을 다시 보정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를 활용해 기초적인 조작으로 업스케일 이미지의 디테일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해봤습니다. 다양한 커스텀 노드들로 더욱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해두면 자신만의 창의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